뉴스 코멘터리 막점 막후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임명된 지 2달도 안 돼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최근 단행된 검찰 고위급 인사를 놓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이견이 컸기 때문인데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의 표명을 둘러싼 논란이 전국 의제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제 마음이 아픕니다. 보다 더 소통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의를 유지한 채로 휴가를 내고 거취 결단에 들어간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취를 일임하며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이로써 여권 내 극심한 혼란을 초래한 사의 파동은 봉합됐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합니다. 한 사람의 사의 표명이 정치권을 뒤숭숭하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신현수 민정수석입니다. 검찰 인사를 두고 법무부하고 이견이 있었다는 게 청와대가 내놓은 공식 입장입니다. 신현수 수석 역시 평생 박범계 장관 보지 않겠다라고 강하게 발언까지 했는데요. 대통령의 오랜 측근으로 알려진 신 수석이 임명한 지 40일 만에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갖가지 추측이 난무되고 있는데요. 청와대와 검찰 갈등이 재점화되는 게 아니냐, 또 검찰 개혁은 어떻게 되느냐, 혹시 대통령의 레임덕이 시작된 거 아니냐, 말이 정말 많습니다. 진짜 뭐가 문제인지 신현수 수석이 불러온 파장의 내막을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 변호사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전에 한번 오셨는데 그렇죠. 이 검찰이 아주 민감한 얘기 있을 때마다 우리 핵심부에 계셨던 핵심이라고 변호사님 저희가 모시고 있는데 오늘 또 구체적인 얘기 좀 많이 해주십시오. 네, 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논란의 시작부터 한번 얘기를 좀 해보면요. 검찰 인사를 두고 법무부 안 또 이견이 있다고 하는데 너무 많은 설득이 난무하고 있어요. 확인 안 되는 얘기도 많고. 일단은 청와대 공식 입장은 뭐죠? 신현수 수석을 통해서 나온 언론의 보도들 중에 일부는 이제 부인을 했죠. 네. 패싱설. 신현수 수석이 패싱 당했다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부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광철 민정 그렇죠. 이광철 이광철 그 비서관과의 갈등설에 대해서도 부정을 했는 상황이고요. 했고요. 일단은 법무부 이견이 있는 거는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 먼저 신현수 민정수석이 어떤 사람인지 먼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출신 수석, 이번 정부 들어서 검찰 출신 민정수석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죠. 검찰 출신으로는 첫 번째 이제 민정수석이 그렇죠. 됐습니다만은 문재인 정부 초기에도 민정수석으로 거론됐던 분이에요. 법무부 장관으로도 계속 하마평이 올랐었어요. 그렇죠. 법무부 장관으로도 하마평이 올랐고요. 예.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이분이 노무현 정부 때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을 할 때 거기 밑에서 사정비서관을 했어요. 네. 사정비서관에게 이제 공직기강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그때 총괄하는 검찰에 있으면 사정비서관 그렇죠. 검찰에 있으면서 파견을 와서 했는데 거기에서 검찰로 돌아가지 않고 바로 사표를 내고 이제 변호사로 가셨던 이제 그런 분이신 거죠. 좀 문재인 대통령 보기에는 깔끔한 분이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사회문화수석 할 때인가요? 민정수석 할 때. 그 무렵에 사정비서관 했는데 파견직 공무원이 와서 난 이제 더 이상 안 하겠다. 그렇죠. 이제 법조계 변호사 하겠다. 변호사로 이제 돌아가셨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이제 국정원의 기조실장으로 국정원 개혁의 또 역할을 잘하신 분이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위기 상황에 검찰과의 관계 정상화 문제, 또 그리고 꾸준한 검찰 개혁의 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적임자다. 이렇게 해서 이제 모셔온 분이죠. 모셔온 분이다. 네, 지금 말씀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상당히 신임하고 좀 각별한 관계라고 지금 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얼마큼 각별한가요? 뭐 술도 한잔 먹고 이러나? 2012년 대선에서 말입니다. 문재인을 지지하는 법률가 350인의 예. 이름을 올리셨어요. 350인이면 엄청 예. 많지 않나요? 근데 2014년에 세월호 관련으로 예. 단식 투쟁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때 가서 위로하고 격려했던 분 중에서도 민경환 변호사님하고 이분이 가서 힘을 북돋아줬던 걸로 압니다. 제가 알기로는 캠프 법률지원단장을 그렇죠. 한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2017년에 단장도 하셨죠. 상당히 믿음이 있는 사람만 지키는 거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아주 각별한 사이였던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 이유를 누구보다도 걱정하는 분이라고 그렇게 말해지고 있죠. 그러나 그걸 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시각차가 있는 것으로 알아요. 예, 이 사의 표명의 이유가 법무부와 이견이 있었다, 그리고 조율이 안 됐다 이 이야기인데 신현수 패싱 논란까지 언론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검찰 인사에서 민정수석이 어느 정도 제 생각에 조언을 할 수 있겠지만 사실 패싱 논란이라고 나올 정도로 관여를 하는가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좀 생기거든요. 어느 정도의 이 영향력을 끼칩니까? 검찰 인사에 있어서. 가령 2019년 7월에 뭐 윤석열 총장이 임명될 때도 사실 민정수석실은 그 윤석열 총장을 위험한 인물이라고 지지하지 않았다고 하죠. 반대했다고 들었어요. 예, 보무 차장을 밀었다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어차피 결정권자는 대통령이고 조언을 하는 비서의 입장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기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해서 패싱이라든지 무시당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한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민정수석이라는 게 뭐 권력기관을 기구를 이제 담당하잖아요. 그중에 검찰을 담당하다 보니까 인사에 영향을 끼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서입니다. 수석 비서라서 수석이 아니고 비서관이죠. 비서관 중에 가장 우두머리다 그런 뜻으로 네. 그 파트에서는 기본적으로 검찰 인사 이런 시스템으로 합니다. 민정수석실 산하에 있는 민정비서관과 네. 법무부 장관 산하에 있는 검찰국장이 실무안을 만들어가지고 조율을 해요. 그런 다음에 법무부 장관한테도 보고하고 민정수석한테 보고하고 민정수석은 대통령한테 대략 검찰 인사 이렇게 할 겁니다라고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이 최종적으로 조율을 합니다. 조율을 이런 하고. 시스템이고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를 이렇게 가서 직접 보고하는 경우도 없어요. 맞지 않다. 민정수석이 가서 보고를 하는 거죠. 검찰에서 이렇게 됐습니다. 별로 그렇게 중요한 문제 아니라면서요. 그렇다면은요, 이거를 옹호하려면은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고 노무현 대통령 때 분명히 문재인 대통령 민정수석 하셨잖아요. 했죠, 오래 했죠. 그럼 그때도 그러면은 본인이 아무런 얘기 안 했습니까? 검찰 인사에 대해서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았어요? 의견 제출 안 했습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조국 민정수석 때는 청와대에서 다 했잖아요. 다 조율해가지고 다 했다라고 언론 기사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국가 시스템이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누구는 관여하고 누구는 관여하면 안 되고 이런 식의 평가를 받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알겠습니다. 말씀드립니다. 뭐 네. 그럼에도 대통령이 뭐 결정을 그러니까요. 한 거 아닙니까? 그래도 어쨌든 결정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를 내렸으면 어느 정도 논란이 있더라도 일단락 돼야 되는 게 그렇죠.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논란이 되는 이유가 따로 존재할까요? 뭐가 있습니까? 대통령이 도장 찍으면 끝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결국 이제 이성윤 검사 지검장하고 이제 심재철 국장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이거는 결국은 뭐냐면은 신현수 민정수석이 검찰 쪽의 이야기를 더 이렇게 신뢰한다, 의견이 기울어 있다 이런 측면인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결정하는 것은 대통령의 결정이에요. 네. 대통령이 국정 방향을 정하는 거고 현재 시점을 검찰 개혁과 검찰의 안정화라는 측면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좀 더 방점을 더 줄 것인가 하는 것은 대통령의 통치권적 결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이런 식의 특히 저는 이제 언론에 우리 흔히는 구중궁궐이라고 하잖아요. 구중궁궐에 늘 갈등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든지. 그러나 이 참모로서 이 갈등의 상황들을 언론에 노출될 정도의 격한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박 부대변인님하고 네. 같은 의견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논란이 되었던 것은 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그리고 신현수 민정수석이 내놓은 안에는 한동훈 복귀까지 있었다고 한동훈 해요. 올린다. 예, 그런 얘기 한동훈 있다는 복귀까지 거잖아요. 있었다고 해요. 그거 대통령은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뭐 의견이 조율이 될 때는 서로 협의점을 찾아갈 수 있지만 이거는 뭐 이 정부의 반기를 들었던 대표적인 인사를 다시 현 수사 일선에 복귀시킨다는 거니까 대통령은 받아들일 수 없는 거라고 봐요. 대통령이 결재했는 것도 모르고 뭐 그냥 더 찍은 게 아니고 나는 이게보다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 인사안을 결정을 내렸다는 거죠. 이 사안 관련해서 더욱더 이제 좀 시끄러워지는 것이 어허. 청와대의 반응이 조금 이례적이었습니다. 그렇죠. 대통령이 이 민정수석의 사의 표명을 두고 만류했다는 사실까지도 공개를 했고요. 그리고 이 여러 가지로 좀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는 모양새였습니다. 청와대가. 이런 모습은 좀 흔치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뭐 청와대가 다 해명을 해요. 이거 네. 언론 자꾸 보도되면 해명하고 그러니까 상당히 이례적인 거죠. 우리가 정치권에서 볼 때 뭔가 이례적인 것, 이상한 것은요 내막이 있는 거예요. 내막에 대해서
설명을 제대로 안 해주시니까 그 설명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계속 청와대 관계자 아니 관계자가 아닌데 그러니까 되게 추측을 할 수밖에 없어요. 추측을 잘하는 사람으로서 네. 제가 해석을 드리자면은 이 검찰과 법무부 간의 갈등이 더 커지는 것에 대해서는 좀 미연에 방지하자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위직 외에 이제 중간 간부 인사가 있습니다. 중간 간부 인사가 있기 때문에 극단적인 갈등이 아닌 통합의 과정을 갈 것이다라는 또 예측을 또 한번 해보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중대범죄수사처를 이제 3월에 여당이 이제 통과시키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법의 문제가 있고요. 또 그다음에 공수처에 이제 검사들 임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임용하는 과정들도 있고 이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검찰과의 갈등 이슈가 불거지는 것 자체가 청와대에서는 좀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무마하고 가자라는 취지로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근데 저러한 해명 가지고 갈등이 무마가 됐습니까? 이제 갈등은 더 드러났죠.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갈등의 원천이 됐던 언론에 공개된 것들은 대부분 다 신현수 수석을 통해 가지고 공개가 되고 있고 지금도 신현수 수석을 통해 가지고 측근이라는 사람들을 통해서 문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공개되면서 언론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청와대는 거기에 대한 해명 차원의 수준인 걸로 제가 그렇게 사례합니다. 참 민정수석인데 처음 검찰 개혁을 하라는 그런 취지를 받아서 자기가 할 건데 지금 어떤 얘기를 했냐 부끄러워서 못하겠다 뭐 이런 표현도 저기 언론에 봤었고 신현수 수석의 속마음은 뭡니까? 생각이 다른 거예요. 검찰 개혁 방향이 신현수 수석하고 지금 대통령하고 박범계 장관하고 생각이 좀 다른 겁니까? 그건 예컨대 이제 뭐 기본적으로 검찰 출신이니까 후배 검사들을 믿는 거겠죠. 그러니까 뭐 신사역 본인도 검찰 출신이잖아요, 이 변호사님. 예, 그러니까 별로 안 믿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 그 검찰 내에서도 신망이 높으신 분이고 후배들을 자기가 조율할 수 있고 충분히 이제 이쪽의 의견을 소통의 통로가 될 수 있다 이런 역할을 본인도 뭐 청와대도 기소했을 것 같고 본인도 할 거라고 마음 먹으셨는데 그게 안 된 거겠죠. 근데요 이게 네네. 검찰 개혁을 바라보는 입장이 다른 것이 아니라 검찰 개혁이라는 용어에 대한 상호 인식이 다른 것 같습니다. 현 여권은 검찰 개혁이라고 얘기하지만 신현수 수석은요 검찰 장악이라고 느끼는 거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이성윤 지검장이 지금 울산시장 청와대 개입 사건과 관련된 청와대 수사 뭉개고 있습니다. 수사 못하게 하는 게 검찰 개혁입니까? 이건 검찰 장악이죠. 장악해서 권력을 향한 수사를 못하도록 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정권이 얘기하는 검찰 개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월성 1호기 수사, 경제성 관련 수사 이것을요 못하게 하고 계속 이것은 뭐 공약이다, 뭐 국정 과제다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잖아요. 수사에 대한 정당성을 못하게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신현수 수석은 검찰 장악을 하려는 이 집권 세력의 모습은 잘못됐다라고 항변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럼 그런 사람 왜 뽑았어요? 대통령이나 입장에서. 저는 검찰 출신은 대통령 이제 더 이상 청와대에서 부르면 안 된다고 봅니다. 사실은 청와대 갈 일 없겠네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때까지 지금 청와대에 있던 검사 출신 또는 검찰 출신 수사관이 청와대 안에 있는 일들을 다 검찰의 그 빨대가 된 거잖아요. 사실 김태우 뭐 누구나 알 겁니다. 예, 김태우 씨 그리고 뭐 검찰 박형철, 출신의 이건. 비서관들. 예. 네. 그걸로 해서 다 뭐 유재수 뭐 감찰 무마 뭐 그리고 그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이렇게 당하고도 검찰 출신을 다시 쓴 게 저는 본인이 검찰 패착이라고 출신인데 봅니다. 우리를 믿지 말아 달라. 우리를 자꾸 뽑아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뭐 그냥 해석 없이 보면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좀 그래요? 다른 느낌을 받아들여지는 어. 게 그냥 내가 사의 표명을 본인이 거두고 다시 열심히 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면 되는데 예. 왜 또 대통령에게 거취 문제를 넘기는 게 공을 대통령에게 잠깐 넘기는 듯이 보여서 제가 만약에 대통령이라면 약간 이것도 기분 나쁠 것 같거든요. 왜 그러세요? 이거 고민입니다. 부담돼요. 약간 이렇게 될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거? 결국에는 신임을 물은 거죠. 신임을 저에 물었다. 대해서 일정한 권한을 좀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줘라. 대통령께 신임 물은 거고요. 또 하나는 대통령에게 부담을 준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대통령에게 공을 떠넘겼는데 이게 좀 너무 무책임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워낙 그 언론을 통해서 청와대 균열상이 많이 드러났고 이미 내상을 입을 만큼 내상을 가할 만큼 가하고 이렇게 하는 거 참 이것도 역시 마지막까지 모양새가 안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저는 이 일이 어느 정도 다 일단락이 네네. 되면 대통령께서 입장 표명이나 사과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례가 있어요. 2015년도에 당시 문재인 대표께서는 김영한, 김기춘 청와대 이 갈등이 불러 일으켜졌을 때 청와대 위아래가 없다. 공선 사후 기본 개념도 없다. 정상적인 상태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 사과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셨거든요. 네. 그때 한 말씀을 본인에게 다시 되물어서 입장을 밝히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곧 있을 검찰 중간 간부 차장, 부장급 인사가 지금 있는데 이게 가장 눈에 쏠립니다. 만약에 신현수 수석이 있다면 이번에는 박범계 장관하고 뭔가 좀 조율을 할지 어떻게 진행될지 요걸 한번 짚어볼까요? 평생을 안 만나는데 어떻게 조율이 되겠어요? 이게 말을 한 번 하면 안 되는데 보긴 볼 것 같은 거죠. 민주수석 법무부 장관이 평생 안 보면 못 그렇죠.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게 이런 겁니다. 갈등은 당연히 있는 겁니다. 세상사에 형제간에도 갈등이 있는데 이 권력을 다루는 집단에서 갈등이 없을 수 없잖아요. 이게 언론에 노출되었고 본인이 한 이 과한 표현들이 언론에 나가가지고 또 본인의 이 가로막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들을 만들지 않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중요한 그 결정을 하는 자리에는 정치적 판단력이 있는 분들이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법무부가 26일자로 고검검사급 검사 18명에 대한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이 원포인트로 대검 연구관에 발탁했던 이문정 검사는 이례적으로 서울중앙지검으로 겸임 발령돼 수사 권한을 갖게 됐습니다. 지난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에 앞장섰던 법무부 박은정 감찰 담당관과 김태훈 검찰과장도 유임됐습니다. 월성원 전 수사팀 대전지검 이상현 형사 5부장과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수사팀 이정섭 형사 3부장은 수사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채널A 사건 한동훈 검사장 무혐의 의견으로 이지검장과 갈등을 겪었던 변필건 형사 1부장도 자리를 지켰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신현수 수석 갈등 논란 속에 검찰 개혁은 저는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공수처 지금 거의 설치가 되고 중대범죄수사처도 만들어질 것, 입법 시간에 지금 탄 것 같은데 앞으로 향후 검찰 개혁은 어떻게 될지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은 공수처의 그 실무 검사들이 어떻게 선발되느냐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국가중대수사처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영장 청구권이 없으면 그렇죠. 사실은 또 다른 경찰일 뿐인데 이거 어떻게 해결되는 건가요? 헌법상의 영장 청구권. 네. 예, 세부 디테일에 관해서는 여전히 많은 것들이 과제로 남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결국은 기소권하고 수사권을 분리해서 그 위법부당한 수사에 대해서 기소하는 담당관이 한 번 더 리뷰를 하고 컨트롤하자는 게 그 분리하는 취지인데요. 이게 국가중대수사처에 영장 청구권이 없으면 사실 실질적으로 수사를 할 수가 없죠. 검찰 개혁은요, 고 노무현 대통령 그러한 자세로 해야 돼요.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안희정이라는 측근이 검찰에서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하니까 공식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네. 나 마음에 안 든다. 하지만 검찰 멋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검찰 개혁은요, 정치 눈치 안 보는 게 검찰 개혁이에요. 박근혜 측근인 최순실도 잡아넣고 이명박의 친형인 이상득도 잡아넣고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들 다 잘못하면 잡아넣는 게 권력을 눈치 보지 않고 잘못한 사람들 기소하고 수사하는 게 검찰 개혁의 핵심 요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편 수사 못하게 하는 것, 그래서 인사권을 가지고 그 수사하는 사람들을 무력화시키는 것, 그것은 검찰을 망가뜨려서 무력화시키는 거다라고 말씀드려요. 알겠습니다. 자, 신현수 민정수석의 사의 표명으로 인한 엄청난 일들이 전개됐었는데요.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자, 뉴스 코멘터리 막점 막후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잘 준비해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요일 밤 11시 뉴스 코멘터리 막점 막후 많은 시청 바랍니다. OBS